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은평구 봉산 둘레길에서 맨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도심 속 숲길을 즐겼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풀어주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몸풀기를 하고 나서 둘째 짝지어 맨발로 흙길을 내딛습니다. 발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며 산을 오릅니다. 운동화 신고 걸으면 일단 몸이 무거워요. 무거우면서 올라오기 힘든데 신발을 벗으면 굉장히 가볍더라고. 몸이 상쾌해, 가볍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벗는 순간 가벼워, 자유로워. 지난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봉산 둘레길 일대에 맨발길이 조성됐습니다. 기존 둘레길을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맨발길로 다듬었습니다. 맨발길 구간은 0.5km로 세족대와 신발장 등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신사동을 기점으로 해서 역천동 주민분들이 어싱하는 곳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현장 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항토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작년 6월경에 올라와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맨발길을 만들면 너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맨발길을 따라 가다 보면 봉산 편백나무 숲과 만나고 둘레길은 구파발역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수평길을 만끽하며 쉬엄쉬엄 걷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맨발길은 건강 산책로입니다. 주중에도 계속 난빈하고 그렇게 맨발 걷게 합니다. 저 정상 봉산까지요. 하는데 너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냥 엔돌핀이 그냥 막 돌고 그냥 몸도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날 맨발 걷기 행사는 맨발 걷기 국민건강운동본부가 함께했습니다. 주민들은 왕복 2km를 맨발로 걸으며 건강도 다지고 자연의 정취도 만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평구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9일 불광천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본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의 전화통화 연결음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또 구 공식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최신 밈을 활용한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로 투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장애인 50명입니다. 사업은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모니터링과 이웃 동행단 매칭, 열린 교실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양천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장애를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은 전통 건축 장인과 만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5월 31일부터 8월까지 월 1회, 총 4회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석장 이재순, 대목장 홍경선, 번외장 이근복 장인 등 전통 건축 분야 장인이 찾아옵니다. 교육비는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으로 현장에서 박물관 관람권을 구매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민관협력 방역체계인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새마을 지도자 양천구 협의회와 협의해 16개 반 100여 명으로 구성돼 주 1회 방역 활동을 펼칩니다. 방역은 모기유충의 서식지인 주택가 무릉덕이와 하수구, 유수지 등이며 선제 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장마와 폭우 기간에는 안양천 등 풍수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지난 4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1분기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43,400여 건이었고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33,500여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를 겪고 난 뒤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지역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모두 22,000여 건, 4년 전보다 약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파트 전세 거래가 약 27%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비아파트들 사이에서는 단독 다가구 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감소가 심각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는 4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고 연립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도 4년 전보다 35%가 줄었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소폭 증가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반토막난 이유는 권리관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어 전세 보증금의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과 선순위 권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금융권과 보증기관에서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보증기관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이거를 이제 왜 꺼려하느냐를 봤을 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세입자뿐 아니라 중개사들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와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6,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48조 1천억 원 대비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안전과 도시 안전, 미래 투자입니다. 시는 먼저 민생 안전 분야에 4,698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안 침하 사고 예방과 침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 안전을 위해 1,587억 원을 편성했고 AI 산업 기반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3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교원 정원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 학점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총회는 물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특히 인천중학교의 정규 교원 감소율은 전국 평균의 3.7배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 비율은 30%에 육박해 교육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와 다문화 교육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과 정규 교원 확대 및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기간제 교원 의존도 완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 특수 다문화 분야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 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민생본부는 지난 25일 인천 지역 소상공인 20여 명과 함께 부평 깡시장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현, 유후덕 본부장을 비롯해 부평 지역 노종면,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와 대기업과의 상생 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종면, 박선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민주당의 주요 민생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이 전 세계 기상청 기후 예측 모델 결과와 각종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6월에서 8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북은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온이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강수량이 6월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경부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많은 비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초과돼도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해야만 재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방류구 이전 단계에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2차 보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입니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재단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 등 조력자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가구의 아동 연령은 생후 24에서 48개월에서 24에서 36개월로 소득 수준은 제한 없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6월 한 달간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2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 학생 진로 설계 전략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FTS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합니다.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